자, 다음 전화 또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지금 원장님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저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주사 치료 얘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 단계에 보면은 요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는데 요건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예, 저희 몸에서 모든 세포로 분화가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줄기세포죠. 네. 시조세포와 같은 줄기세포를 연골이 없는 부위, 연골이 결손된 부위에다가 일단 진단을 하고 그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해당 부위에 장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부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연골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자료화면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왼쪽 위에서 보셨던 연골 결손 부위가 오른쪽에 그 빨갛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줄기세포를 넣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되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아래 그 왼쪽 아래 하단과 같이 하얗게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계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걸 갖다가 이제 해서 연골 예.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주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국소 마취나 또는 부분 마취로 이루어지게 돼서 되게 30분 내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작은 뭐 1cm 이하의 작은 절개를 해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또한 이 줄기세포가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줄기세포 시술할 때 의료진이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 줄기세포가 다른 쪽으로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뭐 암세포나 이런 걸로 발전하지 않나 이런 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5년여 정도 이제 시술을 이루어지면서도 그런 거부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는 보고된 사례가 전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뭐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골 결손 면적의 크기 또는 당뇨, 고혈압, 심부전증과 같은 이러한 만성 질환자 환자분들한테서도 이런 시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다른 뭐 이렇게 합병 증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어떤 분들이 치료받으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대상들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분들,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외상성 관절염, 또 뭐 이런 모든 관절염에 있어서의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시술이 되는데요. 이 대부분 적응증에 해당하지만은 꼭 이제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관절염을 균이 들어갔던 화농성 관절염이라 해서 네. 그 고름이 나오거나 농이 나왔던 그런 그 염증을 앓았던 환자분들 또는 루푸스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이 앓고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료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관절염 환자한테 다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특히나 뭐 아주 불편해하시는데 뭐 심장이나 뇌나 아니면 콩팥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뭐 대부분이 인공관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많아요. 이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짧게 이루어지는 이런 줄기세포 이식술이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예.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연골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위인데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어떻게 재생이 되고 회복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맨 왼쪽에 보시면 하얀 게 관절 연골이신데 네. 그 주위에 연골 손상이 일어나서 저렇게 노랗게 뼈가 벗겨졌어요. 네, 뼈가 드러났어요. 노출돼 있는 거죠. 원래 그 연골이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한 2.5cm 정도가 이제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제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줄기세포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갛게 된 거는 그 뼈에서부터 나온 피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은 원래 하얀색입니다. 줄기세포는 하얀색인데 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붉게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한 수개월여의 재활치료를 걷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 거의 깨끗하게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회복 과정까지 우리가 좀 사진을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또 치료받고서 많이 좋아진 분들, 이런 분들 사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2세 여성분 같은데 이분 퇴행성 관절염 앓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된 사례인지 예. 좀 살펴볼까요?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네. 연골 결손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있으시면 이분과 같이 줄기세포 치료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이 예.
뭐 65세, 70세가 넘어가면 나는 재생이 안 되니까 그냥 줄기세포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RI를 통해서 정확한 연골 결손의 면적을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과 같이 재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72세 여성분이신데 주로 이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뼈가 이제 맞닿을 것 같은 통증이 이제 오셨던 분이신데요. 그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시술 전의 사진을 보시면 연골이 막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는 사진이죠. 네. 뭐 조금 이렇게 작은 파편과 같은 연골 파편들이 있고 하얀 그 연골과 그 푹 분화구처럼 파여 있는 그 부분이 연골 결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고 재활치료를 거친 다음에 16개월 후에 이제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 그 연골 결손 부위에 연골이 아주 하얗게 잘 재생돼 있는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연골 결손이 잘 해결되어 있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위가 괜찮다 하면 관절염이 거의 치료가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네. 반대로 다음 사례는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근데 네. 수술을 권유 받으셨대요. 근데 이 나이에 수술 받기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네. 네. 되게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되게 53세 여성분이신데 관절 연골에 그 분화구처럼 푹 파여 있어서 연골이 또 그 지금 보면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저 보이는 것보다는 더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세요. 이거는 예. 관절염이라기보다는 되게 이제 그 골개사증하고 유사한 소견이신데 이럴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대부분이 그냥 뭐 인공관절이나 아니면은 부분 인공관절 치료라서 이쪽에 안쪽이면 안쪽, 바깥쪽이면 바깥쪽을 이제 인공관절로 바꾸는 방법을 했었는데요. 저 좀 면적이 저렇게 뭐 한 3제곱센치 이상 좀 크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그 연골이 결손된 부위에다 줄기세포를 이식을 한 다음에 네.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완치가 돼요. 그리고 특히나 예, 그 좀 슬픈 얘기지만 줄기세포도 젊은 분들한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요. 예, 아무래도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내가 좀 미루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60대, 70대 이렇게 자꾸 늦어질수록 네. 재생은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부위처럼 아주 깨끗하게 재생되시는 경우는 대개 50대, 60대 초반이 저러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70대 되신 분들은 예. 조금 얇게 돼요. 근데 예. 단단하고 그런데 통증은 똑같이 없다 하더라도 예. 젊었을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십니다. 줄기세포 너마저.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신진대사나 이 밸런스가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재생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는 자꾸 미루고 겁난다고 좀 병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